네, 지금 이 시간 투자 알고리즘 찾아보겠습니다.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관세 협상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좀 포트폴리오 전략 수정이 필요할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건너뛰기로 키워드 잡아봤고요. 첫 번째 확인해 보시죠. 관세 협상 돌입 조선입니다. 물론 관세 협상 할 때 조선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그 투자를 조금은 강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되거든요. 어제는 조선주가 좀 쉬어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상승세 보이고 있고 조선주들이 이제 내일 모레면 실적 발표하는 그 기업들이 많아서 조선 지금 조금 매수 기회 있는지 여쭤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지금 조선주들은 물론 이제 실적 발표 어느 정도 잘 나왔고는 시장에서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죠. 이미 주가에도 충분히 그 이전부터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2년 반 전에 이제 수주를 받았던 물량들이 하나 둘씩 인도 시점이 좀 다가오는 흐름이죠. 특히 대략 한 2.5년에서 길면 한 3년 정도를 일단 보고 있는데 우리가 2년 전에는 이제 특히 22년, 23년도에는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이후에 특히 카타르 에너지발 이제 그 LNG선 총 한 100척 정도의 물량을 이제 수주를 받았죠. 그러면서 뭐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그리고 하나오션이 대략 한 30척 아마 전후로 해서 이제 각각 이제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인식을 어떻게 하냐? 보통 이제 우리가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해서 처음 딱 수주를 받았을 때 20% 계약금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중간중간에 10% 떼면은 나머지 60%가 인도할 때 60%를 매출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올해부터 실적이 이제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궤도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우리가 신조선가 지수가 대략 한 140, 150 사이였고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와서 189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뒤에 수주 받았던 물량들이 대부분 다 가격이 높은 가격, 고성가 물량들이 하나 둘씩 2028년까지 수주 잔고 꽉 차 있는 그 시기까지 실적을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부분이죠. 그거는 이미 저는 실적에서 계속 꾸준히 반영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추가적인 조선주의 상승 흐름은 물론 저는 이거를 계속 꾸준히 프리미엄 가치를 더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 게 그게 앞에서 얘기하셨던 뭐 MRO 사업이나 그리고 향후에 잠수정 사업 등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캐펙스 투자가 어느 정도 한계점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외 조선사들을 하나 둘씩 인수를 하게 되면서 캐펙스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거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관세 협상을 통해서 우리 미국에서 이제 건조를 하고 이게 미국 선박으로 이제 더 강한 이제 향후에 뭐 군비 경쟁이나 이런 잠수정 사업에 대한 더 강화되게 됐을 때 우리 한국 조선소를 좀 더 이제 프리미엄 가치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에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전 개인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는 재료가 관세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MRO라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추가 수주라는 거예요? 관세랑은 사실 연관성이 사실 크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조선 산업이라는 거는 그 관세 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 향후에 존스법 이제 폐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당신네들의 그런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거지. 뭐 관세 영향은 좀 크게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물론 일본 조선소도 이번 지난주에도 여러 협상 중에서도 나오긴 했겠지만은 워낙 이제 우리나라 물론 어제 빠진 이유가 기존에 이제 중국과 관련된 뭐 입항 수수료 부과 부분들이 예전에 3월 달에 얘기했던 것보다 이제 굉장히 좀 완화되는 스탠스가 나오게 되면서 너무나 하향 리포트가 나왔지만은 사실 그게 사실 큰 의미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수주에 대한 경쟁이 물론 이제 7년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중국이 여기서 만약에 LNG선 이제 수준이 정말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이제 인도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향후에 저가와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선주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택에 이제 조금 굉장히 난항을 좀 겪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한국의 조선사들은 충분히 조금 기술력이 더 미국 쪽으로 조금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쪽에 대한 의미가 좀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 입항료 부과하는 것도 국내에 수혜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재료가 지금 섞여서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거죠. 네, 관세 협상은 딱히 그렇게 큰 모멘텀이 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조선 기자재가 오늘 좀 강합니다. 피팅 밸브 쪽도 지금 핫하고 이제 파이프 관 이렇게 쫙 이을 거니까 알래스카에 이제 철강 종목들도 수혜를 보거든요. 여기서 중소형 철강 기업들도 세아제강, 동국제강 같은 기업들도 수혜를 볼 거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조선사가 아니라 기자재나 좀 철강이나 이런 재료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죠. 물론 조선사들도 최근에 좀 오른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은 뭐 최근에 뭐 동성 하이텍이나 아니면은 뭐 한국 카본이나 물론 이번에 알래스카 이제 논의가 물론 이게 투자 형식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은 여러 이제 수입에 대한 부분으로 가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네. 지난주에도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그 지난주에는 대만이 290조까지 10년간 수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던 거는 알래스카와 관련된 협상에서는 우리가 사실 물러날 이유가 없는 좀 상황이긴 합니다. 항상 우리가 얻는 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조금 줘야 되는 상황도 좀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뭐 가스, 뭐 관광, 밸브 이쪽에 대한 뭐 단기적인 모멘텀이 주가는 오를 수는 있겠죠. 그게 당장에 이게 뭐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변동성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 우리가 4분기 때 이제 HD 현대미포를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그때 실적 미스가 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꾸준히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저성가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해소가 다 안 됐다 보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 자체가 이제 실적에 대한 예상치보다 크게 조금 벗어나는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현대미포가 실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저성가 물량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가 되고 기존에 이제 컨센보다 높은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현대미포가 저는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어제 하나엔진도 실적이 이제 워낙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예상치와 그쪽 부합하거나 예상치부터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네. 특히나 이제 본행제와 같은 동선 하이텍과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오히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실적과 수주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서 탑픽도 있으십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엔진 쪽은 하나 엔진을 좀 보고는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본행제 쪽 동성 하이텍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으로 넘어가면요.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찍었고요. 방산은 뭐 수주를 경고하고 유럽 재무장 수혜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지금 유상증자 그 논란이 한번 있었는데 또 연기했네요. 2조 3천억 규모 유상증자 연기. 요거는 이제 주주들은 좀 환호할 만한 소식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주가 더 갈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이제 하나둘씩 줄어들게 되고 물론 이제 정정 신고서 이제 새롭게 이제 보고해야 되는 이제 기재 사항들이 기존에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한 이제 삼형제와 관련된 정리에 대한 좀 명확한 기재를 좀 요구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해외 투자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기재를 정정하는 요구까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상승 흐름이 계속 꾸준히 나와왔었고 물론 이제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수주 모멘텀이 나왔긴 했지만은 큰 규모는 아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워낙 이제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계속 증액을 하다 보니까 뭐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나 뭐 슬로바키아나 대다수가 이제 뭐 트럼프의 좀 압박 속에서 이제 국방비를 나토 국가들 안에 한해서만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있는데 적어도 한 GDP의 2% 이상 물론 한 3%까지만 충분히 증액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물론 나토 사무총장도 계속 꾸준히 지금 유럽 방산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국내 방산 기업을 대체할 만한 기업들이 크게 남지는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준 모멘텀은 있기는 하겠지만은 네. 결국에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이제 방산주들이 거의 2년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에 이게 수주 잔고가 줄어드는 성장률이 줄어드는 이게 제가 봤을 때 피크 아웃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고 너무 신규 매수 쪽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비중을 저는 개인적으로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방사는 이번 주에 좀 고점이다. 좀 차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키워드 정책주 순환매입니다. 이제 정책주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죠. 일단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책주에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슬슬 어떤 정책 테마를 좀 접근하는 게 좋다 이런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친환경 수혜의 날이고요. 이재명 전 대표가 또 그 플라스틱, 탈플라스틱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석탄 발전 폐쇄하겠다 이런 언급 나오면서 오늘 에코주들 핫해요. 오늘 하루짜리일까요? 조금 그래도 며칠 보세요. 상승할 거라고. 지금 대략 한 2, 3주간 그런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계속 움직였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시 수도 이전 이슈가 좀 나왔던 만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동성 즉 확대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좀 접근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게 아니라 대주 산업만 이제 예를 든다고 했을 때 이미 이틀 전에는 이제 금요일이겠죠. 금요일은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목요일 하한가를 갖고 금요일 그 상한가 비슷하게 갖고 어제도 거의 상한가 한번 찍었던 상황인 만큼 사실 이거를 트레이딩 영역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 되지 이제 담아 보세요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향후에 뭐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은 저출산 관련된 모멘텀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 이제 여러 공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물론 여러 일정 부분들이 시장에서 관여하는 만큼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수급들을 굉장히 빨아들이는 역할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실적 발표가 생기거나 아니면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대형주 단의 이제 수급들이 몰리게 되면은 오히려 테마주 단의 수급들이 또 이탈되는 현상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만약에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시면은 빠릿빠릿하게 이제 매도를 해야지 이게 오늘 가고 주말까지 넘기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거를 매매했을 때 감당을 못하는 수준까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말씀은 하시지만 네. 4월 초반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주 동안 그래도 챙겼으면 꽤 많이 챙겼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럼 이화정 과장님은 지금 뭐 협상이나 여러 가지 이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 중소형이 무너질 거다라고 보시잖아요. 그 시간은 언제로 봐요? 그러니까 시기예요. 항상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이제 X와 관련 내용들이 항상 시시각각 바뀔 때마다 변화가 좀 굉장히 크게 좀 보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어제 단순하게 파월 이슈 하나만으로도 달러가 움직였고 국채 금리가 크게 변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또 한 번 정책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움직여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제가 단기로 봐야 돼요, 뭐 중기로 봐야 되나 하는 전략은 사실 크게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하는 대응들은 너무 정책 쪽에 몰린다. 물론 저도 제 고객분들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계시긴 하지만은 제가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는 아닙니다. 워낙 이게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상으로 제가 설명하기는 좀 힘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만 이제 근데 조금 매매 접근이 사실 어렵죠. 매수 매도 타이밍이. 그래도 우리가 꼭 이 정책 테마는 좀 봐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요. 일자리나 처음엔 저출산이 한번 딱 올랐고 이제 퓨리오사 AI, 세종시, 오늘은 친환경, 오늘 또 선크림 잘 팔렸다고 제로투세븐도 급등하거든요. 어떤 쪽이 좀 가장 그래도 기대 수익이 높을까요? 글쎄요. 물론 이제 결국에 오늘도 국민의힘 관련해서도 뭐 경선 2차 이슈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일정별로는 스케줄은 다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뭐 어느 한 연설에서 무엇을 발표할 거다. 그걸로 인해 주가가 뭐 급등하기도 하고 물론 그동안 아직까지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던 목록도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긴 하겠지만은 그에 따라서 저는 분위기는 뭐 달라지지 않겠냐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제가 뭐 다음 이거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크게 제가 말하는 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보다는 조금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알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다음 키워드 5월 한한령 해제입니다. 이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커지고 있잖아요. 골드만이랑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미국 기술주를 팔고 아시아 소비주를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요. 5월 달에 또 저희 황금 연휴 있어요. 그 안에 또 여행객들도 많이 인바운드 여행객도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여행객들도 많이 좀 나가고 할 텐데 소비주에 좀 접근을 해야 될까? 내수가 안 좋긴 한데 소비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물론 이제 중국도 이미 전년도에 이제 내수 경기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고 지난주에도 중국 관련해서 서비스 업종에 관련해서도 특히나 이제 내수 소비 진작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아마 물론 이제 엔터사들이 본격적으로 한한령 해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엔터로 인해서 파급되는 이제 음식료나 화장품이나 여러 이제 건강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이제 구간이 있겠죠. 물론 최근에 롯데관광개발이 굉장히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무비자 면제가 되면서 중국 관광객 유입들이 이제 빠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 시장에서 이제 비교되는 데이터 자체가 보통 2019년 관광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중국인이 이제 국내 이제 유입했던 관광 인구보다 아직까지는 한 80%, 70% 정도 수준의 이제 회복이 되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이게 정책적인 모멘텀이나 특히 중국은 그 이관식 정책과 함께 이제 정책들이 더 강하게 푸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관세 이슈가 더 부각이 되게 되면서 중국은 오히려 내수 소비를 살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네. 중국 관련 특히 수혜주들은 계속 꾸준히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우리나라 면세 데이터가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조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행이나 카지노 같은 쪽은 어때요? 최근에 카지노 종목들도 바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조금 계속 좀 상승하고 있고요. 3분기에 그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되잖아요. 한시적으로 한국에. 그거 좀 실적 반짝 상승할 거 기대해서 미리 선매수하거나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폭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인 이제 VIP 비중이 훨씬 더 높고 이제 GKL이 중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GKL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중국인이 VIP에 대한 이제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을 수는 있긴 하겠으나 워낙 이제 지금은 마카오도 마찬가지고 특히 카지노 같은 경우가 실적이 상향이 그렇게 빠르게 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오히려 화장품 쪽이나 오히려 면세 쪽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확신 있게 좀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하시죠. 저희 반도체는 버텨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오를 때 반도체 반등하겠죠. 최근에 소부장단도 좀 상승했습니다. 국내에서 AI R&D 늘린다고 해서 상승했는데 자, 포지션을 어떻게 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버틸까요? 신규 매수할까요? 물론 오늘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게 한 두 가지가 있죠. 특히 아마존닷컴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축소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은 특히 이제 부회장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냥 수급에 대한 조절이 뿐인 거지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줄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이제 언급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은 그러면서 조금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대신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중국과 관련된 수출 금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하웨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H100과 맞먹는 AI 칩을 이제 이 시장을 계속 점유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단의 좀 수급이 안 좋았다가 지금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이제 구간으로 가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목요일날 SK 하이닉스 좀 실적 발표에 조금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6조 대냐 7조 대냐 영업이익에 대한 이슈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동안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회복에 대한 여부 거기다가 뭐 HBM 관련 물론 이제 한 6월 7월쯤에 본격적으로 HBM 양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리드 타임이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본격적인 신규 주문 공급 계약들이 아마 한두 군데씩 본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지만 엔비디아도 아마 5월 말에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여러 지금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분위기와 엔비디아와의 결국에는 블랙의 공급 거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과연 HBM 수출과 관련해서 큰 의미가 없는 건지 물론 여기서 반도체 품목 관세에 따라서 수요가 딜레이 되는 게 있는 건지 여부 체크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주가는 충분히 좀 반영됐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비중이 보다는 조금씩 비중을 분할적으로 매수하는 접근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리스크는 좀 반영됐다고 보시고 한미 반도체와 관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